외교 안보 정책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를 좀 뒷받침하겠다. 그리고 전직 외교 안보 전문가 출신들도 국회라는 포디움을 이용해서 그 아이디어를 반영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된 건데 사실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다 캠프에 가시면서 국회의원들만 딱 남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국회의원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커뮤니티가 복원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캠프로 가서 서로 나누어진 사람들, 사실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많은 분들이 캠프로 가서 또 그 캠프로 이제 끌어들이는 정치적 유인들이 또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무엇보다 그런 초당파적인 외교적 지혜를 빌릴 수 있는 그릇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한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오늘 세계 질서에 대해 전한 게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말하기 전에 국회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또 그걸 종종 인용하셨습니다. Domestic policy can only defeat us, but foreign policy can kill us라고 그랬습니다. 국내 정치가 잘못되면은 정당이 책임지면 되고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이 잘못되면 나라의 존망이 위태롭습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 번역 버전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는 거꾸로 되어 왔습니다. 아까 외교부 장관이 축설했습니다. 저분은 국회에서 사실은 해임 건의가 돼가지고 해임해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발단은 무엇이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가서 조문 절차가 잘 되니 이게 무슨 중국 옛날에 무슨 그런 따진 것도 아니고 그 나라 왕실의 안내에 따라서 했던 것을 가지고 조문 참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급기야 유엔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적인 정상들과 함께 국제기금을 1억 불을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뒷받침해 줄까라는 것을 사담으로 나눈 것을 어떻게 들릴까 말까 하는 녹음을 통해서 했던 것을 외교 참사라고 했습니다. 그걸 빌미로 그냥 외교부 장관을 국회가 해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참 초당파적 외교라는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절대로 앞으로 이런 짓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게 들릴락 말락하는 그 언어라는 것이 그 맥락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오로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는 정쟁을 멈춘다는 오랜 금과 옥조도 스스로 허물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다시 그래도 우리 김한정 의원 같이 국제 정치 경제를 전공했고 미국에서 아주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지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후쿠시마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태평양에 있습니다. 우리 동해 쪽에 있지 않습니다. 해류가 돌아서 제일 먼저 갈 곳이 알래스카고 캐나다고 캘리포니아입니다. 근데 미국, 캐나다가 먼저 바짝 나설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캐나다하고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한번 설득해보자. 일본이 위험하지 않냐고. 근데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그것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초당파적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보면은 저는 우리 정당의 위기는 외교 안보에 대한 시대적 추이를 따라가는 능력의 지금 결핍,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정치는 굉장히 급변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의 인식은 한 80년대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냉전 시대의 인식 또는 우리가 읽었던 책들 또 한국 현대사에 대한 좀 불행한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선입견과 확정 편향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논란 같은 걸 보면은 우리 남한산성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맹렬하게 싸웁니다. 정체는 세계 정세와 지금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우리끼리만 맹렬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한중 교육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정부가 뭘 잘못해서 중국한테 무역 보복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이건 정말 무역 통계를 10년 동안 살펴보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미 예시한 분이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FTA 담화문을 발표할 때 보면은 우리가 한미 FTA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언젠가는 한중 FTA를 해야 되고 그때 한중과 교역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한미 FTA가 필요됐습니다. 지금 중국은 거의 수입 대체를 완료했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반도체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은 싱싱한 해산물 이런 걸 밖에 모를지 모릅니다. 무엇이 우리의 경쟁력인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어느 나라와도 우리는 어느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아주 대등한 그런 발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서 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중국의 교육이 어긋나고 이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다른 착시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회 내에서 공론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외교 지평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를 만났습니다. 지금 미국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외교부 장관 때 제가 한호 수교 50주년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하시던 이야기가 호주도 안미 경중이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 저렇게 거칠게 이제 붙게 생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만든 것이 미들 파워 디플로머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렇게 힘을 합쳐서 미중 간의 저 거친 격돌을 막아보자 했던 것이 이제 미들 파워 디플로머시고 그래서 우리가 믹타 국회의장 회의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노력들을 좀 의원에게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한인도 수교 50주년 경제인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국회 경제 포럼에서 이제 했던 주최한 행사인데 인도란 나라의 새로운 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주목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 아시아 기가 팩토리 유치를 위해서 테슬라 부회장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도 인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 인도계 이 다이아스포라들의 엄청난 미국 내 영향력, 세계적 영향력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중국도 많이 관계를 기울여왔는데 인도도 더 확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쿼드 같은 것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도 호주, 인도가 있는 만큼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는 놓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속 가능한 외교 채널입니다. 정부는 바뀌고 할 수 있지만 국회는 종종 다수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박병석 의장님 잘 아시지만 한일 의원연맹 같은 경우는 한일 관계가 그렇게 나빠져도 사실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중요한 초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침 이번에 가보니까 미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 그다음에 하원 인태소위 위원장, 요즘은 아태소위를 인태소위로 바꿨습니다. 그 위원장 영킴 모두 1962년생이고 참 잘 알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국회가 지속적으로 해야겠는데 이건 국회의원들만으로 힘으로 안 됩니다. 우선에 전문적으로 이 급격한 법률 입법의 변화 또 국제 경제 스프라이 체인의 변화를 우리 지역구에 몰두해야 되는 국회는 따라잡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겠다. 미래연구원하고 우리 입법조사처도 있지만 특별히 의원 외교를 뒷받침하는 그래서 한미 의원 외교를 위해서는 한미 의회 교류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의원들이 갑자기 본회 회기를 마치고 의원 외교에 나섰을 때 그걸 지속 가능하게 또 내실 있게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대목에 관련해서는 저희 김한징 의원과 제가 지난 연말에 바로 IRA 법안 때 국회 산중위원으로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간헐적이고 정말 그때 임박해서 가서 큰 시주를 못 얻었지만 그러나 국회의원 미 하원들을 두루 만났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큰 궁금함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런 활동들이 상시적으로 우리가 미 의회를 자주 방문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해서 상시적인 채널을 유지해야겠다 합니다. IRA만큼 의회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목이 없습니다. 끝내겠습니다. IRA라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엄청난 프레임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조 맨친이라는 미 상원원 한 사람이 척 슈머를 압박해가지고 미국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다급했던 시기에 그 BBB라는 미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정책을 선거 전에 완성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 맨친이라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 의회 외교의 입법 과정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돌발적인 변수가 생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의회 네트워크를 확충해야겠고 이 의회 네트워크가 의원들이 일상적으로 활동은 불가능하니까
우리 국회 내에서 좀 상설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구, 연구조직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 교수님들, 또 외교안보 출신 전문가들이 국회 여러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뒷받침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마치겠습니다.